돋보기들 안녕하세요. 유퍼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볼 주제는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감히 부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은 없는 것 같고요. 가난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양기자 선생님의 소설인 원미동 사람들 있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20살 때까지 거기서 살았고 20대 내내는 고시원 생활을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 원미동 안에서도 원미동 전체가 다 가난한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도 정말 저희 집이 제일 가난해가지고 그 주변 이웃분들이 다 물려주신 옷 이런 거 입고 그 주변 분들이 해주시는 반찬 얻어다 먹어가면서 생활할 정도로 진짜 많이 열악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조금 그 가난에서부터 조금 멀어지고 나니까 제가 20대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지 점검해 보니, 아, 이게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게 몇 개 있어요. 무려 10개나 되더라고요. 근데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좀 경고를 드릴게요. 혹시나 돈 얘기만 나오면 터부시하시고, 돈에서 자유로운 척, 돈에 있어서는 숭고한 척, 선비인 척 코스프레 하실 분들은 영상 시청도 시작하지 마세요. 저랑 안 맞아요. 첫째는 화가 많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특성은 돈에 있어서 감정을 많이 대입을 해요. 그래서 되게 돈 없는 상황 아니면은 좀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잘못된 귀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얘기할 때 살 빼야 되는 이유 언급하면서 모든 귀인을 다 살로 하게 된다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왜 소개팅을 나갔는데 남자가 내 맘에 들지도 않고 우리가 서로 안 맞는데 그래서 깨진 건데도 불구하고 막 저 남자가 나를 뚱뚱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나를 찬 거야. 라고 잘못된 귀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 가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불친절한 점주나 아니면 그 스태프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내가 보고선 내가 왠지 가난해 보이니까 힘없어 보이니까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상대적 박탈감이나 아니면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좀 남들한테 보여지는 소비를 그래서 하게 되는 거죠. 비싼 IT 기기라든지 아니면 뭐 골프, 캠핑하는 모습들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올린다든지 이렇게 부를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제가 봤을 때는 제주의 부자들은 물건이나 이런 걸로, 물론 엄청난 부자들은 당연히 물건으로도 다 티가 나겠지만 그런 물건보다는 좀 소소한 부자들 있죠? 여러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래도 좀 넉넉하신 분들은 차라리 피부, 몸매 아니면 고급진 취향, 자신만의 취미, 그리고 자기만의 개인적인 루틴 이런 걸로 부를 드러내고 여유를 드러내지, 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물건에 대한 로고 플레이를 한다든지 값비싼 취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플레이는 졸부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외에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욕이 많고 식탐이 늘어나요. 식탐이 여기서 왜 나오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음식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결핍을 가장 빠르고 손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러운 음식 있죠? 싸고 양 많고 탄수화물 위주의 그런 음식, 단시간에 포만감을 주는 음식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이걸로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풀려는 경향이 있어요. 또 물욕이 많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보여주기식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지금 부자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여유를 가졌다라고 느끼는 상황 속에 놓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집은 저희 집이 아니에요. 제가 월세를 살고 있고 내년에 입주하는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임시로 살고 있는 집인데, 그래도 그렇지 신혼인데 그래도 물건을 들여놔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깜짝 놀랄 만한 식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도배는 벽만 했습니다. 벽만 가장 싸구려로 했고 천장은 도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천장은 누렇고 옆에 벽은 새하예요. 그래서 가까이 보면은 위에는 다른 세입자들이 쓰던 그 얼룩덜룩한 그 문양이 다 남아있고 딱 벽면만 깨끗하고, 또 버튼 같은 거 누르는 거 있죠? 요것도 샛노랗고 또 스티커가 붙어져 있기도 해요. 또 제가 여기 방 보시면 옷 넣는 것도 안 샀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옷장 같은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행거로 처리를 했고, 제주위에
식세기랑 건조기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 식기세척기로 쓰고 건조기도 다 쓰는데 저는 그냥 안 샀어요. 그리고 냉장고도 저 몇 리터짜리야? 양문형 당연히 아니고요. 280리터? 이 정도 되거든요. 되게 조그만 거 꽉꽉 채워서 쓰고 있고, 세탁기도 통돌이 샀습니다. 드럼 세탁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는 제가 누구한테 보여주는 소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당하고 나 그런 거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20대 내내 고시원 생활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정말 남들한테 보여주기식 소비에 완전 눈이 멀어 있었어요. 명품 가방 사 모으려고 할부하고,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품 가방에 어울리지 않는 옷들만 있기 때문에 그 명품 가방이 둥둥 떠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커버하려고 비싼 옷이나 스카프 같은 거 이런 거를 사서 제 자신을 치장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저희 신랑을 만나가지고 좀 많이 놀란 건데, 가난한 자는 플랜 B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랑은 흙수저까지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한 동수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금은동 할 때 동수저? 절대 금수저는 아니에요. 근데 그와 저의 가장 큰 특징은, 그는 플랜 A가 무너지면 플랜 B, C, D, E, F가 계속 연달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이 벌어졌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아도 당황은 하지만 그래? 이게 안 통해? 그럼 다른 걸 한번 해볼까? 라는 다음번의 스텝이 있는데, 좀 가난한 자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또 상황적 여유가 없고, 이런 갈등 상황이나 힘든 일들을 헤쳐서 잘 해결해본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플랜 B부터 그냥 무너져 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쟁여놓기. 네 번째는 쟁여놓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왜 우리가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하나 사는 거보다 두 개 샀을 때 조금 더 이득인 경우가 있고, 쿠팡에서도 그렇잖아요. 라면을 네 개들이 한 봉지 사는 거랑 네 개들이 한 봉지짜리를 뭐 두 개, 세 개 샀을 때 조금 더 싸지잖아요.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싸지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유혹을 잘 이기지 못했어요. 왠지 지금 내가 이 한 봉지만 사면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두 봉지, 세 봉지, 여러 봉지씩 사야 쟁여놔야 내가 금전적 이득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쟁여놓게 되면 무이자로 그 업체에 돈을 그냥 빌려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돈에 쪼들리는데 내 주위에 물건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약간은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걸 좀 안 해야 돼요. 쟁여놓기를 아예 안 해야 됩니다. 또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지 못해요. 가난한 자는 1 플러스 1은 무조건 2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00원을 어느 세월에 모아서 10만원을 만들지 하면 당연히 10번 10,000원을 모아야지 1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모아가다 보면 느끼는 게, 내가 1,000만원 모을 때 들였던 그 노력보다 2,000만원 모을 때 조금 더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모아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내가 2,000만원 모을 때보다 5,000만원 모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모은 듯한 착각이 든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복리의 마법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돈도 더 아끼게 되고, 이 작은 돈을 쌓아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건데, 가난한 자는 그 생각을 못해요. 이 작은 걸 모아서 어느 세월에 모아, 내 인생은 어차피 여기서 별 차이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질 못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유리천장을 내 머리 위, 바로 위에다가 딱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나질 못해요. 6번째는 소비의 우선순위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 근데 돈을 빌려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빌렸다고 쳐봐요. 그러면 돈이 다른 데서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빌린 그 돈을 갚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빌린 돈을 갚는 게 1순위가 아니라, 당장 내가 배고프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내가 옷을 사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 옷을 사는 거, 이게 우선순위가 돼버려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데. 저희 엄마가 약간 인간 ATM기셨어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도 마음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여기저기 돈을 많이 빌려주셨거든요. 제가 그걸 나중에 성인이 돼서 다 들었는데, 그 돈을 떼먹으신 분도 있고 갚으신 분도 있는데, 보통 엄마한테
돈을 갖지 않으신 분들의 생활 패턴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없는 우리한테 돈을 빌려놓고 자기들은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소비의 우선순위가 대단히 잘못돼 있다는 거. 그리고 7번째로는 여유 부리면 되는 분야와 여유 부리면 안 되는 분야를 구분을 못해요. 이게 우선순위 잘못된 거랑도 연결이 돼 있는데, 만약에 헬스장이다 그러면은 헬스장 등록하는데 얼마야? 한 달에 한 2, 3만 원 꼴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거 나가지도 않을 건데 너무 비싸다 이러면서,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분야는 오히려 여유를 부리면 안 되는데 여유를 부려요. 시간적 여유를 부려서 나 안 할래, 나 그거 나중에 할래, 이렇게 미뤄요. 그런데 뭐는 안 미루냐면 술 먹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또 안 미뤄. 먹고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술 좀 많이 마셔봤잖아요. 그러면 술 1차 한 자리만 가면은, 여러분 얼마 쓰세요? 보통 아주 아끼고 뭐 싼 안주 먹고 한다 할지라도 4, 5만 원 깨지는 건 진짜 일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10만 원 깨지는 것도 쉽잖아요. 근데 그런 돈은 정말 손쉽게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훌훌훌 날아가 버리고 내 인생에 1도 도움이 안 될 비용, 그런 것들에는 기분 전환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 여유를 오히려 건강 관련해서 부리면 나중에 더 큰 돈을 지불하게 될 텐데, 보험료도 많이 나가, 아프기도 해, 병원비 나가, 옷도 내가 원하는 거 입지도 못해, 날씬하면은 되게 싸구려 옷 입어도 저 멀리서부터 광채가 나는데 그런 것들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건강 관련 분야에서는 굉장히 여유를 또 부리시죠. 그리고 8번째는 가난한 언행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꼭 누가 하는지 아세요? 돈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살펴보세요. 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하시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돈 없는 사람을 위로할 때. 좀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제가 되게 관찰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이 돈 없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위로하고, 남들 앞에서 난 돈에 초연해, 나는 괜찮아, 나는 돈보다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이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은 자기 입에서 정말 복이 나가는 얘기들, 돈이 새어 나가는 얘기, 운 없다는 얘기, 이런 것들은 정말 절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행도 가난한 자의 언행이 따로 있더라. 첫 번째는 투기나 투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욕해요. 막 정말 쌍심지켜고 욕합니다. 그래서 돈에 관해서 특히나 터부시하고, 돈에 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엄청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욕망을 숨깁니다. 세상에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 돈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없거든요. 근데 이런 욕망에 대해서 엄청 숨기고, 그리고 추억에 지나치게 몰입을 하세요. 이 집은 우리 누가 태어나고 내가 여기서 자라나고 뭐를 했고, 이런 추억이 좋긴 하죠. 저도 그런 추억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저의 신혼집을 나중에 돼서도 막 계속 생각하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추억이 담겨 있다고 해서 이 집에서 영원히 산다?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자기의 욕망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쁜 빚과 좋은 빚도 구분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빚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잖아요. 뭐 카드 긁어서 내가 원하는 물건 사고 막 해외여행 가고 주제도 없이 막 내 주제에 안 맞게 뭔가를 결제한다 그러면 나쁜 빚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을 사고 이런 것들은 좋은 빚이란 말이죠. 근데 이 구분을 못 해가지고 막 누가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라고 하면은 나한테 투기 조장한다, 그리고 내 인생 망하게 하려고 저런 말 한다, 이런 식의 발언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집이 너한테는 그렇게 사고 파는 소비재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이거 필수재여가지고 그딴 식으로 거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정말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집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공공재이기도 하지만 시세 차익 누리기 싫어하는 사람 어딨어요? 세상에 어딨어요? 집값 내려가는 거 원하고 집값 올라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딨습니까? 솔직해지자고요. 그런데 그런 솔직함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루틴이 없어요. 가난한 자는
자신의 직장 생활 뭐 내가 8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한다 이런 루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의 개인적인 일상의 루틴이 없어요. 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내가 명상이나 이런 활동들을 한다든지 취미 생활을 위해서 뭐 피아노를 배운다, 운동을 한다 이런 나만의 어떤 정해진 일상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또는 삶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정말 목에 무슨 끈이 매달린 것처럼 가축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는 생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도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듣고서 야, 돈 없으면 뭘 못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사고방식이 계속 우리를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에 목매게 하는 거거든요. 모든 취미 활동은 다 돈이 든다는 착각. 그러면 공원 나가서 뛰는 사람들은 뭔데요? 돈 한 푼도 안 드는데. 그리고 돈이 있는 자만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핑계. 그러면 여러분 어제 소파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쇼츠 보던 그 시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그런 거 하나도 설명 못 하잖아요. 제가 오늘 너무 후렵했나요? 근데 제 자신이 반성하기 위해서도 이 영상을 찍는 거고, 혹시나 내 안에 약간이라도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이 들어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 또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에서도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